What is up, everybody? 오늘은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해외 유명인 6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가 참 이런 새끼들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너무 추하다,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Let's get it! 첫 번째는 R. Kelly인데요. 이 사람은 I believe I can fly를 부른 그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스토리는 1996년 티ffany 허킨스라는 여성의 고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녀가 15살이었고 R. 켈리가 24살이었을 때부터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 사건은 25만 불의 합의금으로 고소가 취하되었습니다. 자, 근데 R. 켈리가 또 전적이 있는 놈이에요. 1994년 R. 켈리가 22살일 때는 엘리아라는 15살짜리 여자 가수와 결혼을 한 적도 있어요. 이때는 나이를 속여서 했다는데 참 재주도 더럽게 좋네요. 근데 하여튼 나이를 속여서 결혼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게 이슈가 되고 둘 다 유명해지면서 법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데 2002년부터 이제 things get messy, 더러워지죠. 2002년도 R. 켈리의 올림픽 공연을 앞두고 그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유포되었는데 이 영상이 또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이 영상에서 R. 켈리가 이 미성년자에게 오줌을 누는 장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 관계자들은 R. 켈리의 집 수색 영장을 발급받았고 그의 집에서 수십 개에 달하는 엽기 아동 포르노를 발견했는데요. 결국 R. 켈리의 집을 수색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는 판례 아래 사건은 갑작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 여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R. 켈리는 현재까지 I believe I can fly 거리면서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상당한 미스테리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 계속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인간이고요. 언젠가는 이제 깜빵으로 들어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사람 넘어가기 전에 이 소아성애자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아성애자는 영어로 pedophile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지만 외국 뉴스 보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pedophile이라는 단어 아시고 줄여서 pedo라고도 합니다. He's a pedo 이렇게 하면 he's a pedophile 이렇게 되는 거니까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라니까 좀 이상하다. 두 번째는 윌 스미스입니다. 우리가 또 윌 스미스 하면은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무슨 윌 스미스가 범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989년 그는 가중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서 피해자를 실명할 때까지 폭행한 것이죠. 이 사건으로 그는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형량은 늘어나지 않았고 그는 바로 풀려났습니다. 실제로 그 감옥에서 보낸 하룻밤도 다른 죄수들에게 계속 사인을 해주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매튜 브로더릭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유명한데 해외에서는 진짜 유명해요. 그 라이언킹에서 심바 목소리를 낸 성우이기도 하죠. 1987년 매튜 브로더릭은 당시 여자친구 제니퍼 그레이와 함께 아일랜드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BMW를 렌트한 브로더릭은 잘못된 차선으로 끼어들었다가 한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는 한 엄마와 어린 딸이 타고 있었고 안타깝게도 둘 다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 살인죄로 5년형을 받았지만 결국 운전 부주의, 즉 경범죄를 선고받고 사건은 $175의 벌금으로 끝이 납니다. 네 번째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입니다. 전 경찰이자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경호원이었던 페르난도 플로레스가 2010년부터 브리트니를 향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제목은 다름 아닌 성희롱이었는데요. 바로 브리트니가 동의 없이 자신의 경호원 앞에서 갑작스러운 성적 노출을 빈번히 해왔고 마약에 취하고 발가벗은 채 경호원을 불러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자신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경호원이 지켜보게 강요를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 즉 성적 갑질을 해왔던 것입니다. 또 경호원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What are you, a fucking faggot? 즉, 너 호모새끼냐? 이라고 하는 등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2012년에는 전 경호회사에게 14만 불의 돈을 지불하지 않아 소송 전쟁을 벌이는 등 참으로 추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O.J. 심슨인데요. 1994년 6월 유명 미식축구 선수 O.J. 심슨의 전 부인인 니콜 브라운 심슨의 집 앞에서 그녀와 그녀의 친구 로널드 골드맨이 칼에 찔려 죽은 채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장갑 한 짝과 모자가 발견되었죠. 형사들은 2마일이 떨어진 O.J. 심슨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피가 묻어있는 차량을 발견하게 되고 또 쇼킹하게도 그곳에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가 묻은 장갑의 다른 한쪽이 또 발견됩니다. 이렇게 많은 물증들과 모두 O.J. 심슨을 가리키는 DNA 테스팅 덕분에 체포영장이 발급되고 일명 심슨의 내가 범인입니다, 나를 잡아주세요 추격전이 벌어지죠. 이렇게 심슨이 확실히 범인인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심슨 측에서는 범행 중 사용된 장갑이 심슨의 손에는 맞지 않는다는 똥같은 소리를 늘어놓지만
무죄로 풀려납니다. 공식적으로는 미제 사건이라고 하지만 모든 정황상 범인은 심슨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은 마크 워버그입니다. 해외에서는 되게 유명한 배우죠. 대표적으로는 그 곰돌이와 중년의 남자가 난장을 까는 그 테드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죠. 자, 하여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1988년 4월 마크는 주차를 마치고 걸어가는 한 베트남 남성에게 접근해 Vietnam fucking shit! 이라고 외친 후 길이는 약 160cm, 두께는 약 8cm가 되는 엄청나게 큰 강목으로 이 베트남 남성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다행히 이 베트남 남성은 죽지는 않았고 두피가 찢어진 채 기절만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다른 베트남 남성에게 또 달려가서 이 남성의 한쪽 눈을 가격해서 실명시키죠. 결국 그는 살인죄와 폭행죄로 2년의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45일 만에 풀려났고 아직도 그의 범죄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해외 유명인들 6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돈과 영향력을 법 조명을 빠져나가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네요. 이 새끼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guys and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다 마셨네.